태국 원정에서 2대0, 그것도 결승전 1차전에서 나온 스코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은 이번 대회 내내 단 한 경기도 지지 않았고 결국 동남아 최강이라는 태국의 안방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박항서 감독 이후 최초로 아세안컵을 들어올렸던 그 팀이 이번엔 이 연속 우승 문턱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가 어떻게 뒤집혔는지, 그리고 베트남이 왜 사상 최초의 기록 앞에 서게 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반전에 밀리던 팀이 후반 교체 카드 2장으로 승부를 끝낸 과정, 그리고 김상식 감독이 경기 후 남긴 말까지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베트남이 왜 지금 나라 전체가 뒤집힐 만큼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은 이미 2024년 박항서 감독 이후 처음으로 아세안컵 정상에 오르며 신화를 한번 썼던 팀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그때보다 더 무섭습니다. 조별리그부터 중결승까지 단 한 경기도 패하지 않았고 그 무패 행진 그대로 결승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젯밤 영원한 숙적 태국을 상대로 결승 1차전 원정 경기가 열렸는데요.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2024년 대회에서도 태국 원정에서 3대2로 이기며 우승을 가져간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국 원정 역대 전적만 놓고 보면 베트남은 여전히 압도적인 열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1차전은 트로피 앞에 놓인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높은 고비였습니다. 여기에 냉정하게 따져보면 태국이 볼을 다루는 능력에서는 분명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진 팀입니다. 원정이라는 부담까지 더해지자 이번 대회 대부분의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었던 베트남도 이날만큼은 밀리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상식 감독의 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특유의 끈질긴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계속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여기서 실리 축구라는 건 쉽게 말해 점유율은 내주더라도 딱 필요한 순간에만 이득을 챙기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렇게 전반전을 0대0으로 버텨내며 후반전까지 승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김상식 감독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과거 베트남의 에이스였던 은구옌 꽝하이 그리고 하이롱을 그라운드에 투입한 겁니다. 이 교체가 경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62분 태국 페널티 박스 안에서 딘박이 백힐로 볼을 내줬고 하이롱이 그대로 마무리했습니다. 백힐은 발뒤꿈치로 공을 밀어주는 기술인데 수비 입장에서는 방향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넣은 선수가 곧바로 득점 1대0 리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장면은 7분 뒤에 나옵니다. 69분 핸드리오의 크로스를 꽝하이가 환상적인 왼발 발리 슈팅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발리 슈팅은 공이 땅에 닿기 전에 그대로 때리는 슛이라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실패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교체로 들어간 두 명이 나란히 골을 터뜨리며 베트남은 태국 원정에서 2대0 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2차전은 베트남의 홈구장입니다. 두 골차 리드에 홈이점까지 더해졌으니 안정적으로 지켜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의 아세안컵 2연패가 눈앞까지 온 겁니다. 김상식 감독 개인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두 대회 연속 우승을 눈앞에 뒀고 그는 이 대회에 2024년과 2026년 단 2번 참가했을 뿐입니다. 2번 나가서 2번 다 우승한다면 그건 베트남 축구 역사에 영원히 남을 업적입니다. 역대 우승팀들의 기록을 보면 이게 왜 대단한지 바로 드러납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속 우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동남아 전통의 강호 태국조차 최다 기록이 이 연패이고 동남아 축구 전체 역사를 뒤져도 이 연속 우승이 한계선이었습니다. 그 벽 앞에 김상식 감독이 부임 2년 만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승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베트남 축구 역대 최고의 순간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장면인 셈이죠. 이 결과에 베트남 현지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비가 내리는데도 하노이 도심은 조명탄과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호찌민의 중심 도로들도 사람들로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솔직히 이 장면 저는 2002년 우리 대표팀이 4강 신화를 썼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거리로 뛰쳐나갔던 기억 아직 생생하시죠? 그런데 최근 한국 축구는 이런 분위기는커녕 월드컵에서 역대급 실패를 맛보며 국민들에게 큰 아픔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저 축제가 더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승이 코앞이지 확정은 아니고 김상식 감독 본인이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김상식 감독은 승리의 공을 선수들에게 돌리면서도 마지막까지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남겼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건 골키퍼였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레당 파트릭이 없었다면 베트남이 3골은 실점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파트릭이 보여준 활약은 현재 베트남 대표팀 골키퍼 코치를 맡고 있는 한국의 전설 이훈재가 전성기에 보여줬던 모습보다도 더 인상적이었다고요. 오늘 같은 모습이라면 호날두나 메시조차 그를 상대로 골을 넣기 어려웠을 거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전반전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이유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중결승 2차전을 치른 뒤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팀의 경기력이 다소 흔들렸고 대부분의 선수에게서 긴장한 기색이 보였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베트남은 남은 힘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선수들이 우리가 더 좋은 팀이고 더 인상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걸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1차전일 뿐이고 미딘 스타디움에서 열릴 2차전이 남아있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입니다. 원정에서 2대 연기라는 완벽한 결과를 손에 넣고도 그는 기뻐하는 대신 보완점만 이야기했습니다. 설레발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김상식 감독의 진짜 무기입니다. 두 골차 리드는 팀을 방심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점수 차이거든요. 상대에게 자유롭게 공격할 명분을 주는 순간 작은 실수 하나가 눈덩이처럼 굴러 산사태가 됩니다. 감독이 먼저 입을 닫고 긴장을 유지하는 팀은 그 눈덩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단 한 경기입니다. 이 한 경기만 잘 넘기면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의 업적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상식 감독이 박항서 감독을 넘어 베트남 축구 역대 최고의 업적을 세울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열릴 2차전 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축구열정이었습니다.